네, 안녕하세요. 이모스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커넥션 체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까지 우리가 아티클하고 구조하고 파트, 그 다음에 소재에 관해서 좀 같이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엔 이 기본 어떻게 보면 이모스 구조의 마지막 꼭지인 체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일단 소재를 가지고 구조재, 표면재, 마감재 이렇게 엣지 해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파트를 만들고 그 파트와 파트가 만나서 구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구조들이 모여서 이제 아티클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결국 파트와 파트가 만난 요 접선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체결할 거냐, 그 이제 체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체결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커넥터에 의한 체결, 뭐 미니픽스라든지 목다보 또는 뭐 커핀지 뭐 이런 것들, 뭐 글라이더가 될 수도 있고 손잡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커넥터에 의한 체결하고, 파트 자체의 구조를 변형시켜서 제3자 커넥터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이제 체결을 하는 구조에 의한 체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뭐 뒷판 우리 가장 흔히 보는 그루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손가락 이렇게 깍지 끼듯이 하는 박스 조인트, 그 다음에 원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아마 장부 가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모티스 앤 테논 가공이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이모스에서 전부 설계가 되고, 이번 시간은 요 커넥터에 대해서, 커넥터에 의한 요 파트와 파트를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를 가지고 좀 같이 알아보고요. 그래서 요 커넥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오버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각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커넥터가 있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구조에 맞는 개별 커넥터가 있고, 지금 미니픽스 하우징하고 미니픽스 볼트를 제가 이제 샘플링,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미니픽스 볼트하고 미니픽스 이제 하우징을 예를 드는데, 각 커넥터에 대한 어떤 값을,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커넥터가 요 파트에 조립되기 위해서 커넥터에 어떤 정보들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정된 커넥터들을 우리가 체결하고자 하는 구조에 맞게끔 이제 세트를 구성하고, 커넥터의 조합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구성된 세트를 가지고 구조에 체결하고자 하는 이 구조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커넥터 세트의 수량을 정하고, 또 이제 그에 따르는 나머지 요소들을 정의해서 결국 이렇게 하나 이상의 체결로 완성된 상태를 우리가 체결 상태라고 해서 이 커넥터 관련된 어떤 체결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커넥터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커넥터들을 가지고 구조에 맞게끔 세트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세트를 가지고 구조의 크기에 맞게끔 세트의 수량을 결정하고, 그렇게 수량이 결정된 체결이 모여서 이루어진 최종 상태를 체결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간단히 알아보면, 일단은 커넥터, 제일 중요한, 제일 어떤 기본적인 요소, 커넥터를 설계함에 있어서 일단 이모스에서는 세 가지 요소를 좀 필요로 해요. 일단 커넥터가 체결하기 위한 파트가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요 커넥터에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죠. 비주얼 요소인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커넥터가 파트에 조립되려면 어떤 가공값이 있어야 되겠죠.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 파트에 조립되기 위한 가공값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이모스에서는 파트를 그냥 요게 좀 뭐 처음에 이모스를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낯선 개념인데, 파트를 이름이 아니라 파트를 번호로 관리해요.
파트를 번호로 해서 이모스에서 이제 커넥터 체결 관리에서는 번호로 관리해주고, 드로잉 관련된 거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오토캐드 DWG 파일로 이제 3D 데이터를 가지고 이 드로잉 파일을 좀 DWG 파일로 하고, 그 다음에 가공은 요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배웠던 어떤 가공에 대한 기본 정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조립하기 위한 기본 가공 치수를 어떤 유형의 가공으로 정의하냐. 그래서 가공 유형과 치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 가공 간의 관계를 설정한 가공 그룹으로 최종적으로 이모스에서는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결국 종합해 보면 커넥터가 있고, 그 커넥터가 체결될 파트가 있고, 그 파트를 파트 번호로 관리하고, 그 파트 번호에 해당되는 DWG 파일, 그 다음에 가공 그룹이 최종적으로 어셈블리가 돼서 설계되는 것이 이제 커넥터의 설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트 번호하고 가공 그룹, 요 부분이 조금 낯설 텐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요 하나의 아티클이 있어요. 요 하나의 아티클이 있고, 요 아티클을 한번 체결할 때 파트 이름으로 한번 보자고요. 파트 이름으로 보면은 체결해야 될 구조가 총 8개가 필요하죠. 8개. 그래서 천판하고 좌측판, 우측판, 그 다음에 고정선반하고 역시 좌우측판, 지판하고도 좌우측판, 파티션하고는 천판 고정선반에서 총 체결해야 될 구조가 8개의 구조가 나와요. 파트 이름으로 할 때. 근데 요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 파트 이름으로 보지 말고, 요 구조 자체로 보면은, 인셋 파트하고 온셋 파트가 90도로 만난 구조죠. 그렇게 됐을 때, 온셋 파트를 0번으로 하고, 인셋 파트를 1번으로 했을 때, 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전부 온셋, 인셋, 온셋, 인셋, 온셋, 인셋, 온셋, 인셋해서 전부 온셋 파트, 인셋 파트가 만난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 구조가 몇 개가 되냐 하면 하나의 구조죠. 파트 네임으로, 파트 이름으로 할 때는 요 아티클이, 우리가 보여지는 아티클이 8개의 체결 구조가 필요한데, 이거를 인셋 파트, 온셋 파트에서 파트 번호 0, 1로 표기하게 되면은 체결해야 될 구조가 몇 개? 하나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체결에서는 이 파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는 거죠. 지금 이 두 파트가 만나는 이 구조에서는 지금 파트 번호 0, 1 뭐 이렇게 관리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뭐 플랫 도어라든지 서랍이라든지 뭐 슬라이딩 도어라든지 이렇게 되면 또 상황에 따라서 파트 번호가 이제 더 많아지고, 막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파트 번호를 이제 정의해서 그 파트 번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그룹은 뭐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지만, 가공이 이제 우리가 커넥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가공 그룹을 설명하기 위해서 컵핀지를 좀 갖고 왔는데, 컵핀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컵핀지가 있고 양쪽에 이제 스크류, 바인딩 스크류 보링, 이렇게 이제 보조 보링이 양쪽으로 있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커넥터가 고정이 된 게 아니죠. 컵핀지, 이제 커넥터 위치가. 만약에 커넥터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 가공들이 개별로 움직이면 안 되죠. 개별로 움직이면 이 가공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가공들이 사실은 하나로 어떻게 돼? 그룹핑이 돼야죠. 그래서 커넥터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모스에서는 이 가공들을 이제 그룹핑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가공 그룹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개념은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공이 만약에 이제 우리 컵핀지 같은 경우 3개가 있을 때 하나의 가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 가공과 나머지 가공들이
어떻게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떨어뜨려서 위치할 거냐. 그 삽입 지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방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계를 그룹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가공들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가공을 그룹핑 하는 게, 각 가공별로 유형, 요 가공 유형을 정의하고, 그 유형에 대한 치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기준 가공과 나머지 해당된 가공 간의 위치를 정의하는 것. 삽입 지점과 회전 방향 요 두 가지로 가공 간의 위치를 정의하는 걸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요 3요소를 가지고 정의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가공이 하나의 그룹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커핀지를 한번 좀 더 보면은, 커핀지 같은 경우는 가공이 3개죠. 중앙에 힌지 보링 35파이, 35에 12 보링이 하나 있고, 양쪽에 바인딩 스크류가 있고, 그래서 가공이 총 3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가공 간의 하나하나의 정의를 좀 보면은, 제일 중앙에 있는 거는 당연히 삽입 지점 회전 방향이, 삽입 지점이 제로겠죠. 중심점이니까. 그리고 드릴링, 가공 유형은 지금 홀로 일단 제가 정의를 내렸고, 치수는 이제 지름이 35파이에 깊이 12로 홀 가공을 해서 중앙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옆에 우측에 있는 바인딩 스크류는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X축으로 26, Y축으로 26, 그 다음에 가공 치수, 그 다음에 우측은 이제 마이너스 26에 플러스 6이죠. 그러면 이제 그 값을 그대로 삽입 지점을 표기하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커넥터에 필요한 가공들과의 관계를, 가공 3개의 관계를 갖다가 하나 정의할 때 그 중심점에서의 중심되는 가공과 그 중심되는 가공에서 얼마나 떨어뜨려서 삽입할 거냐, 그 삽입 지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방향의, 회전 방향의 정의를 해줌으로써 이 관계가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커넥터가 이동할 때 하나의 그룹이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커넥터는 파트 번호로 파트를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DWG 파일, 그 다음에 가공, 유형, 치수, 관계를 설정한 가공 그룹으로 이 3요소로 구성이 된다. 그렇게 해서 3요소가 하나의 이제 조립되는 과정이 커넥터 설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커넥터 설계가 되면 커넥터 세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설계한 어떤 구조에 내가 어떤 커넥터를 가지고 조합을 이룰 거냐, 세트를 구성할 거냐, 그거를 이제 설계자가 그 구조의 상황에 맞게 세트를 구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미지에서는 이제 만약에 미니픽스 하우징이 18T다. 그러면 미니픽스 볼트가 24mm, 33mm 있을 때 상황에 맞게 나는 미니픽스 하우징 18T와 미니픽스 볼트 23mm 쓰겠다. 또는 어떤 구조 상황에서는 미니픽스 하우징 18T와 미니픽스 볼트 33mm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 설계 구조에 맞게 이제 세트를 구성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체결, 커넥션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커넥터 세트를 구성한 게 요 구조의 크기에 맞게끔, 요 구조 접선의 사이즈에 맞게끔 우리가 이 커넥터 세트를 몇 개를 가지고 체결할 거냐, 몇 개를 하고 그 몇 개를 놓는 기준과 위치,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커넥터 세트를 가지고 구조에 맞게 수량과 방향을 정의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체결이라고 하는데, 체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에서 보면은 너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니까, 커넥터 세트를 선택할 때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배울 때는 이제 수동 직접 선택하는 방식을 아마 본 강의에서는 배우실 거고, 나중에 이제 고급 강의에서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자동으로 커넥션 스캔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실렉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으로 직접 선택하는 방법을 주로 배우실 거예요. 그럼 이 커넥터 세트를, 이렇게 선택된 커넥터 세트를 구조해서
내가 과연 몇 개를 놓을 거냐, 몇 개를 놓을 거냐. 계속 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뎁스가 요 구조의 파트가 만난 접선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한 250에서 450일 때 나는 우리 커넥터를 세트를 3개를 놓겠다. 그러면 그 3개를 앞에서 얼마 띄우고 끝에서 얼마 띄우고 뭐 그다음에 가운데 하나 놓고 이렇게 그 조직 내에서 정의된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요 기준에 맞게끔 요 선을, 이게 우리가 이제 리니어 분할, 접선의 분할인데, 요 접선의 크기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분할할 거냐, 몇 개를 놓을 거냐는 다시 말해서 요 접선을 어떻게 분할할 거냐. 그 분할한다는 게 그 수량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해서 접선의 크기와 수량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 파트가 있는 접선을 이모스에서는 관리하는 기준이 총 4개가 돼요. 일단 지금 파트와 파트 이미지를 보시면 너무 이제 뭐 간단하니까 이렇게 교집합, 접선이 제일 짧은 교집합을 기준으로 할 거냐, 접선을, 아니면 파트 끝에서 끝 전체를 하나의 리니어 접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특정 파트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마 도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도어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특정 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해당 파트를 인셋 파트, 온셋 파트 어느 특정 파트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 한 80% 이상이 요 미니멈 값이 아마 대부분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치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미니픽스 하우징이 밑면을 향하고 있죠. 밑면을. 근데 여기 뭐 상황에 따라서 위로 향할 수도 있고, 파티션이면 좌우가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중간 칸막이다 그러면 또 앞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커넥터 세트의 방향, 위치를 안쪽으로 할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할 수도 있고, 위로 할 수도 있고, 아래로 할 수도 있고, 뭐 목다부 같은 경우는 센터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힌지 같은 경우는 또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뭐 말씀드린 파티션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커넥터 세트를 어느 쪽에 위치할 거냐,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되겠죠. 이런 거는 뭐 이미지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커넥터 세트를 가지고 구조의 크기에 맞게끔 리니어 분할, 다시 말해서 몇 개를 할 거냐, 그 리니어 선, 접선의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커넥터 세트는 어느 위치에 설계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커넥터를 가지고 세트를 구성해서 최종 체결을 하고, 체결 상태라는 거는 구조에 맞는 어떤 구조에 맞는 체결 커넥터 설계를 지금 보신 것처럼 미니픽스 하나를 가지고 이 상태를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미니픽스를 가지고 이 체결 상태가 완성이 된 거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떤 이렇게 뎁스가 크죠, 이게. 하중이 더 크면은 미니픽스만 가지고는 이 하중에 이 구조에 대해서 체결이 불완전해서 추가로 목다보 체결을 내가 추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는 2개의 체결을 통해서 체결 상태를 정의하는 거죠. 즉 체결 상태라는 거는 구조의 상황에 맞게끔, 구조의 상태에 맞게끔 하나의 체결 또는 그 이상의 체결들의 합에 의해서 완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요 부분들, 커넥터에서 커넥터 세트, 체결, 그렇게 해서 완성된 상태,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봤는데, 이모스 화면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체결을 지금 제가 간단히 상판하고 우측판하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디폴트 이모스에서 기본 값으로 지금 보여지는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디폴트가 미니픽스하고 목다보 이렇게 체결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들어가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바꿔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의 파트에서 커넥터 체결 상태를
링크를 걸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와서 보시면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요 캠이라는 게 미니픽스를 얘기하고, 이거 다 우리 목다보인데, 지금 미니픽스하고 목다보 두 개의 체결로 구성된 체결 상태죠. 그쵸? 예, 그래서 다우얼, 목다보하고 캠, 미니픽셀로 구성된 체결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 체결 들어가 보면은 커넥터 세트는 어떻게 할 거야? 직접 선택할 거야. 직접 선택해서 커넥터 세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커넥터 세트 선택을 했고, 그 커넥터 세트를 어떻게 할 거야? 몇 개를 놓을 거야? 나는 리니어 분할 해가지고 결국은 나는 몇 개로 분할할 거야. 그래서 지금 앞에 74, 중간에 하나, 또 끝에 74에서 총 3개로 나는 미니픽스 커넥터 세트를 놓을 거야. 근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할 거야? 리니어 접선에 대한 기준은 난 최소값으로 할 거야. 파트가 만난 최소의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74, 1대 1대 74로 할 거야. 나는 최대값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접선의 기준을 최대로 하게 되면 파트의 시작점과 저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74, 1대 1대 74 해서 내가 어떤 설계하고자 하는 구도의 의도에 의해서 분할 기준을 정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트 두께 위치 관련해서 어느 쪽에 위치할 거야. 지금 뭐 디폴트가 있는데 안쪽에 위치할 거야. 그렇게 되면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이 이미지들 제가 다 갖고 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안쪽으로 커넥터 세트를 위치할 거야. 나는 커넥터 세트를 바깥쪽으로 위치할 거야. 그러면 바깥쪽으로 위치하는 커넥터 세트가 되고, 이렇게 해서 체결이 완성되는 거고, 커넥터 세트로 가보면 자, 내가 선택한 커넥터 세트에 들어가 보면 미니픽스 하우징하고 미니픽스 그룹 23mm 선택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조합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커넥터 세트가 되고, 하우징을 하나 따라가 볼까요? 우리 커넥터를 커넥터 하나 따라가 보면 여기서 보시면 요 기본 설정, 뭐 비주얼 매니저라든지 이런 제조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구매 정보, 여기에서 단가라든지 무게, 뭐 거래처, 코드, 그런 것들 관련 구매 정보는 본 강의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공에 관련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미니픽스 하우징을 지금 18T를 가지고 결국 어셈블리 조립하려면 파트가 필요하죠. 어느 파트에다 조립할 거야? 파트 번호 1번이야. 인셋 파트에다 조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인셋 파트에 조립하기 위한 가공 그룹은 어떻게 돼? 요 가공 그룹은 따라가 보면 미니픽스 하우징이니까 가공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홀 가공을 했네요. 홀 가공을 해서 당연히 그 자체 하나니까 삽입 지점은 제로가 되겠네. 제로가 되고, 미니픽스 가공 15에 14 보링 했고요. 아까 제가 이미 강의 PPT에서 보였던 힌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신 팀장이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실제 쓰실 건데, 힌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가공이 3개가 있네. 3개의 가공이 있고,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원형 포켓인데 이미 강의에서는 홀 가공을 해놨잖아요. 홀 가공으로 해서 삽입 지점 커핀지네. 35파이 35에 13.5에서 커핀지 보링이 있고, 삽입 지점은 중앙이고, 커핀지가 중앙이면은 양 사이드 보링은 커핀지에서 떨어진 위치에 삽입하겠네. 여기도 똑같네요. 지금 X축으로 26, Y축으로 6 떨어져서 치수가 5에 2를 했죠. 그러면 살짝 이제 자리만 잡아주는 보링을 한 건데, 요게 26에 6이면은 중앙에서 26에 1이니까 반대쪽은 마이너스 26에 6이겠네요. 똑같이 보시면 마이너스 26에 6 떨어져서 삽입한다. 요 회전 방향에 여기 180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드릴링 가공 방향에 따라서 회전 방향을 잡아줘요. 이런 것도 본 강의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파트 번호가 있고 가공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DWG, 여기 오토캐드 DWG 파일, 해당 파일 선택해서 이제 삽입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커넥터가 있고, 자, 거꾸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볼까요? 커넥터 세트를 만들고, 그 커넥터 세트를 가지고 분할을 해서 수량을 정의하고, 그 분할하는 선의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커넥터 세트의 위치를 정의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체결이
체결들의 합으로 완성된 상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CP에다가 또 링크를 걸어줘. 그렇게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런 커넥터 설계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커넥터 설계가 되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이모스에서 설계할 때 커넥터 설계할 때 이 부분은 뭐 이제 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위치하고 요 수량을 정의할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회사들이 이 구조에 맞는 커넥터의 수량이나 위치나 이런 기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관리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계하면서 조금 이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커넥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가공의 기준이라는 가공 유형을 정의한다는 게 결국 실제 현장에서 설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공을 하는지 그 정의된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실제 그 기준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 커넥터를 설계하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설계 이모스 데이터로 갖고 오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시면서 아마 좀 여러분들이 추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커넥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